가난한 주제에 재벌집 며느리 됐다고? 너 같은 건 여기서 숨만 쉬어도 민폐다. 밥상 치워. 남은 건 내가 먹어. 뼈다귀라도 주면 감사해야지. 그리고 저기 아줌마. 빨래랑 바닥 청소 끝나면 내 방까지 닦아. 가정부면 가정부답게 굴어.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한 채 고개만 숙였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내미는 그 뼈다귀가 곧 너희 목을 조를 줄도 모르고 침대 서랍 깊숙이 숨겨진 그 종이 한 장 아들이 감춰둔 상속 계약서만 꺼내면 끝이니까요. 가난하다고 무시받던 며느리 재벌 시어머니 앞에서 무너졌다 그런데 아들이 숨긴 상속 계약서. 가정부 취급하던 며느리, 내 정체를 알고 기절초풍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견뎌낸 당신에게 비로소 찾아올 달콤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고진감래 채널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힘든 시간 뒤에 찾아오는 통쾌하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단맛이 찾아오길 바라며 AI로 재구성한 사연을 열어보겠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일부러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지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대문인데도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세운 집인데 내가 들어가려니 심장이 먼저 눈치를 보는 기분이랄까요? 벨이 울리자 안쪽에서 발소리가 바삐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 민서의 얼굴이 먼저 보였지요. 검은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손에 고무장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는데 그건 꾸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꾸밀 마음이 먼저 닳아버린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나는 허리만 조금 굽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나야. 갑자기 와서 놀랐지? 그 말에 민서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겁이 섞인 흔들림이었지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민서는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뒤쪽에서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톤이었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하시지. 아들은 내 낡은 코트와 손때 묻은 가방을 훑어보고는 반가움보다 피곤함을 먼저 내비쳤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보고도 모른 척 웃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게 때론 가장 날카로운 칼이니까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다. 잠깐 쉬었다 갈 생각이야. 여기가 무슨 여관도 아니고요. 아들이 툭 내뱉자 민서가 옆에서 숨을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민서는 급히 말을 보탰지요. 내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그럼에도 예의를 붙들고 어머니 들어오세요. 방방은 제가 정리해 둘게요. 민서가 그렇게 말하며 내 가방을 받으려 했는데 아들이 먼저 손을 뻗어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한쪽 바닥에 툭 내려놓았지요. 저 방 비워요. 손님방 쓰시면 되잖아요. 손님, 친정엄마 같은 말이 아니라 정말 손님처럼 밀어내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혀끝으로 한번 굴렸습니다. 손님이라 그래. 오늘은 손님처럼 있어보자. 손님이 본 것을 나중에 주인이 정산하면 되니까요. 거실은 넓었고 반짝였고 냄새마저 비싼 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민서는 없었습니다. 민서는 늘 가장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비켜나는 사람처럼요. 잠시 후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크고 화려한 식탁이었지만 민서가 놓는 그릇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불안했지요. 마치 한 번만 소리를 내면 바로 죄인이 될 것처럼.
아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그제야 민서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아들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서야, 밥 퍼왔어? 반찬 이게 다야? 민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장을 제대로 못 봐서 내일. 너는 늘 내일이야.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가? 센스가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 민서의 손이 숟가락 끝에서 잠깐 떨렸습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그 떨림을 눈에 담았지요. 내 며느리의 떨림은 공포였고 수치였고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밥상 앞에서 그런 말은. 아들이 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사정 모르시잖아요. 민서가 제대로 하면 이런 말도 안 하죠. 민서가 얼른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 순간 민서가 괜찮다고 말한 건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었지요. 여기서 괜찮다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모를 리 없는데도 나는 침묵했습니다. 오늘은 아직 내 손을 내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아들이 뼈째로 남은 갈비를 접시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더니 민서를 향해 비웃듯 말했지요. 이거 치워. 남은 건 내가 먹어. 뼈다귀라도 주면 감사해야지.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민서는 조용히 내라고 답하며 접시를 들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워 보여 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낮게 부르자 아들이 잠깐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더군요. 지금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 순간 내 안에 냉정한 내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인데. 하지만 나는 끝까지 허름한 노인처럼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밥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다. 아들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밥이 뭐라고요? 민서도 다 알아서 하겠죠. 민서는 접시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만 말했지요. 민서야, 내가 지금 안고 가는 건 뼈다귀가 아니야. 내 자존심이야. 그런데도 내가 버티는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내가 오늘부터 제대로 보겠다. 밤이 되자 민서는 나를 손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 시트가 살짝 구겨져 있었는데 민서는 그 구김조차 죄처럼 보였는지 급히 손으로 펴며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깨끗이. 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됐다. 너도 쉬어라. 민서가 문을 닫으려는데 복도 끝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민서야,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내 셔츠 다려놔. 그리고 어머니 방도 내가 알아서. 민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할게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 혼자 남았을 때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따뜻한데 사람은 차갑더군요. 그리고 그 차가움의 끝에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리가 가장 많이 밟히는 법인데 민서는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민서가 다림질을 하러 가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살짝 보았습니다. 아들은 서재로 들어가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어 마치 숨을 참듯 품에 안고 나왔지요. 봉투 겉면에 인쇄된 글자가 잠깐 스쳤습니다. 상속?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 단어가 내 눈에 들어온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났지요. 아들은 그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손등 주름 사이로 오래된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지를 끼지 않았지요. 내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하지만 저 봉투 하나만큼은 감출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민서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한숨이었지요. 나는 그 한숨을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민서가 이 집에서 더는 뼈다귀를 들고 다니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내 아들이 숨긴 그 상속 계약서가 무엇이든 그 종이 한 장으로 이 집의 서열을 다시 쓰겠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아직 나는 참습니다. 하지만 참는 건 포기와 다르지요. 참는 건 정확히 때를 재는 겁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이 집의 공기가 먼저 나를 세웠지요. 해가 들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시선이, 한숨이 벽지에 스며들어 늘 차가운 집. 여기가 딱 그랬습니다. 민서는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조용했고 도마 위 칼소리는 더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혼날까봐 자신이 존재한다는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내가 주방으로 나오자 민서가 깜짝 놀라며 허리를 굽혔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깨울까봐 조심했는데.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나는 일부러 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깨우긴 뭘 깨워. 너도 쉬어야지. 그 말에 민서가 잠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자신을 걱정해 준 게 오랜만인 사람처럼요.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날아왔지요. 민서야, 커피는? 내 회의 있는데. 민서가 나를 힐끗 보더니 급히 컵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뒤를 천천히 따랐지요. 일부러 이 집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누르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지요. 이게 커피야? 물이잖아. 민서가 급히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원두를 조금. 핑계는 참 다양해. 가난한 집 애들은 왜 이렇게 기본이 없을까? 그 말이 칼처럼 떨어졌고 민서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민서가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삼키는 게 보였지요. 그렇게 삼키고 삼키다 보면 사람 속이 텅 비게 됩니다. 나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말이 너무 심하다. 아들이 비웃으며 내 쪽을 봤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어머니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거예요. 집안 살림이 엉망인데 제가 말 안 하면 누가 해요? 그 말에 민서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착한 척이라는 단어에 가장 먼저 상처받는 건 착한 척이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버텨온 사람들이지요. 민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가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저 더 노력할게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결과. 이 집에서 민서가 낼 수 있는 결과는 하나뿐이겠지요. 완벽하게 참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결과. 그건 사람이 아니라 도구에게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아침을 마친 뒤 민서는 설거지를 했고 아들은 양복을 갈아입으며 민서를 불렀습니다.
내 셔츠 다렸지? 넥타이 어디 있어? 민서가 허둥지둥 서랍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다려놨어요. 넥타이는 여기. 아들이 넥타이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거울 앞에서 매며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으니까 더 조심해. 집안 티 내지 말고. 그 말은 민서에게 한 말 같았지만 사실은 내게 들려주는 말이었지요. 우리 집 망신시키지 말라는 경고. 아들은 내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로 보이나 봅니다. 아들이 나가고 나서야 민서는 주방 의자에 잠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지요. 견디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날들. 내가 물을 떠다 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 늘 이렇게 사니? 민서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니, 저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선 제가 뭘 해도 부족하대요.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이 뜨거운 물보다 더 뜨거워 보였지요. 얼마나 오래 마음을 데워가며 버텼을까요? 나는 그 손을 덮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손을 덮어주는 순간 나는 편이 됩니다. 편이 되면 상대는 더 빨리 숨깁니다. 나는 아직 아들이 숨기는 걸 끝까지 보아야 했지요. 민서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힘든 건 제가 똑같이 변하는 것 같아서요. 뭘 말이냐? 내가 조용히 묻자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너무 무례했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사람 취급 못 받으면 어디에다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약자가 약자를 밟는 순간 그 약자는 더 이상 약자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민서를 탓하기 전에 이 집이 민서를 어디까지 몰아붙였는지부터 봐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서가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었고 택배 상자들이 여러 개 들어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종이배까지 섞여 있었지요. 민서가 당황하며 말했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건 누구 거지? 나는 상자 옆에 붙은 수취인을 슬쩍 보았습니다. 도윤의 이름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여성 이름 하나. 민서도 그것을 봤는지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어머니, 이거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주소를 잘못 적기도 하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들어가면서도 몇 번이나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하더군요. 이 집에서 민서가 밟히는 이유는 가난 때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민서의 목을 늘 조르고 있었지요. 오후가 되어 민서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서가 받으려다 말고 서재 쪽에서 아들의 전용 전화가 울리는 걸 보고 망설였지요. 그러다 다시 울리자 민서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복도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 낯선 남자의 낮고 단정한 말투였지요. 법무팀 사람들의 말투는 비슷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감정이 없습니다. 도윤 이사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생전 서명된 건 원본을 언제? 민서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더 또렷했습니다. 상속? 민서가 놀라며 작은 탄성을 흘렸고 그때 마침 아들이 전화를 돌려받았는지 더 거칠게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뚝.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이 나왔고 민서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민서의 얼굴을 찢어보듯 스쳤지요. 너 그걸 왜 받아? 민서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저 벨이 계속 울려서 혹시 급한 일인 줄 알고. 아들이 비웃듯 말을 던졌습니다. 급한 일? 내가 뭘 안다고 급해. 너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해. 내 일에 끼지 마. 민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민서는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으니까요. 울음도 조용히, 숨도 조용히.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숨기는 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 종이를 숨기기 위해 민서를 더 밟고 더 죄인으로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들은 민서를 밀치듯 지나가며 말했다가 나까지 한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자꾸 쓸데없는데 관심을 가져요. 이런 애들 특유의 눈치 없는 오지랖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겉으론 약하게, 속으론 차갑게. 그래, 눈치가 없으면 배워야지. 아들이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혼잣말처럼 내뱉었지요. 상속계약서? 그 단어가 민서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서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받던 민서가 재벌 시어머니인 내 앞에서 무너지는 건 아직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너짐은 아들이 숨긴 그 종이가 민서의 운명을 뒤집는 순간에 올 겁니다. 나는 민서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다시 건넸습니다. 민서야,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민서가 내 얼굴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민서는 흔들리고 흔들리면 아들은 더 깊이 숨습니다. 나도 잘 모른다. 대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지켜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기도 했고 두려움이기도 했고 어쩌면 마지막 희망의 물기이기도 했지요. 그날 밤 나는 잠든 척하며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한참 후 복도 끝에서 다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이 열리는 종이봉투가 스치는 소리. 내 숨은 더 조용해졌고 내 마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상속계약서. 그 종이 한 장이 이 집의 권력과 거짓말을 전부 드러내겠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그날은 집안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지요. 누가 소리치지도 않았는데 벽이 먼저 긴장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서는 아침부터 손이 계속 젖어 있었습니다. 물을 만져서가 아니라 불안이 땀으로 새어나온 거였지요. 어머니 혹시 오늘 뭐 들으셨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묻길래 나는 모르는 척 고개만 저었습니다. 민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기대면 무너질까봐 더 단단히 서는 눈이었지요. 그때 안방 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였고 곧이어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설명할 마음도 확인할 마음도 없는 표정. 민서야. 아들이 낮게 부르자 민서가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아들은 말 대신 휴대폰 화면을 민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봐. 우리 집 보석함. 어제까지 있었던 거 없지?
민서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빈 보석함 사진, 그리고 누구인지 모를 사람이 급히 찍은 듯한 흔들린 영상 캡처가 있었습니다. 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손도 안 댔어요. 민서가 다급하게 말하자 아들은 씩 웃었습니다. 웃는데도 눈은 웃지 않았지요. 당연히 모른다고 하지. 들키면 끝이니까. 민서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떨렸습니다. 도윤 씨, 저 진짜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뭘 가져갈 생각 같은 거. 아들이 말을 끊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가난한 애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그거야.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늘 없어지는 건 너 같은 사람이 들어온 뒤야. 그 말이 민서의 가슴을 그대로 눌렀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떼었다 붙였다 하며 말을 찾았지요. 억울함이 너무 크면 말이 늦습니다. 울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겨우 문장이 올라오거든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서 아들의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약한 노인의 톤으로 말했지요. 도윤아,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붙이면 안 된다. 아들은 내게 시선을 돌리더니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도 속으시는 거예요. 민서가 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척해요. 뒤에서는 얼마나 교활한지 아세요?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다가 끝내 목이 잠겼습니다. 저 교활한 적 없어요. 저는 정말 여기서 버티려고만 했어요. 버티려고? 아들이 비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지. 돈 때문에. 그 단어가 민서의 얼굴을 갈랐습니다. 돈. 이 집에서 민서에게 붙는 모든 죄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서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민서가 내게 믿어달라고 하는 순간 나는 속으로 숨을 고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참는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서를 위한 참음이 아니라 아들의 거짓말을 끝까지 끌어내기 위한 참음.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낯선 얼굴이었지요. 눈빛이 단정하고 종이 냄새가 나는 사람. 법무팀 사람들의 분위기였습니다. 남자가 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시 말씀을. 아들이 재빨리 남자 앞을 막아서며 낮게 경고했지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남자가 당황한 듯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담화원본 확인 일정이 계속 미뤄져서 계약서 효력 관련. 계약서. 그 말이 공기 속을 가르자 민서가 숨을 멈췄습니다. 민서는 남자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떨었지요. 계약서 무슨 계약서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은 눈을 번뜩이며 민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너 또 끼어들지 말랬지. 민서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가 속이 터져 나오듯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알아야 하잖아요. 제 얘기라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아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마치 칼을 뽑듯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얼마나 깊게 숨겨뒀는지 봉투 모서리가 유난히 달아 있었습니다. 그래, 내 얘기 맞아. 아들이 낮게 말하더니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민서가 종이를 보자마자 휘청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온 거지요. 전문 용어가 많아도 제목만큼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계약서.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상속계약서, 이게 왜 여기에? 아들이 차갑게 말했다가 마지막 문장을 꾹 눌러 박았습니다. 내가 가난한 주제에 이 집에 붙어 있는 이유가 결국
이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다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아들이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더 웃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집에 들어와서 너는 뭐가 되겠다는 거야?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척하다가 일부러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핵심 문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건, 위반, 효력, 귀속. 법은 감정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사람은 감정을 이용하지요. 그때 민서가 종이 끝부분에 찍힌 도장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명 회장님, 도장 이거 진짜예요? 아들이 대답 대신 서류를 획 낚아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손목을 잡아 끌듯 거칠게 밀어냈지요. 건드리지 마. 민서가 넘어질 뻔하며 외쳤습니다. 도윤 씨, 왜 숨겼어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들이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살기는 날카로웠습니다. 상관? 내가 지금 입 열면 내 인생이 끝장나. 그러니까 너는 입 닫아. 민서가 숨을 삼키며 말했다가 끝내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여기서 뭘로 살아야 해요? 계속 죄인처럼 계속 뼈다귀 같은 말 들으면서 저는 사람 아니에요? 민서의 울음이 집안을 울렸고 그 울음에 아들은 잠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차갑게 한 장의 종이를 더 꺼내 민서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미끄러지듯 떨어졌지요. 이혼 서류야.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이게 왜? 아들이 무심하게 말했다가 마지막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잖아. 내가 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하거든. 그 순간 민서는 내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애원과 절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민서는 그 말을 끝내 꿀꺽 삼켰지요. 지금 이 집에서 부탁은 약점이 되고 약점은 더 큰 폭력의 핑계가 되니까요. 나는 민서에게 다가가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아주 짧게. 너무 길면 편이 되어버리니까, 너무 짧아도 차가우니까. 그 딱 중간만. 민서야. 숨 쉬어라. 내가 조용히 말하자 민서가 겨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때 아들이 내게로 다가와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나서지 마세요. 나는 눈을 들지 않은 채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어른으로서 말하는 거다. 아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더 가까이 와서 이번엔 거의 위협처럼 말했습니다. 어른이면요, 조용히 계세요. 그 봉투 건드리면 끝장입니다. 끝장? 그 단어가 내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게 끝장이라는 말을 하는 날이 왔구나.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끝장이라. 그래, 도윤아. 내가 말한 그 끝장. 내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마. 아들은 봉투를 품에 넣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길게 남았지요. 민서는 바닥에 앉아 이혼 서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민서 옆에 앉자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가 한 단어를 겨우 뱉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나는 민서의 울음을 들으며
복도 끝 서재문을 바라봤습니다. 잠긴 문 하나가 이 집의 거짓말을 지키는 성벽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늘 안쪽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봉투 안의 상속 계약서가 이미 아들의 발밑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요. 민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은 쉬웠지요. 괜찮다 한마디면 민서의 어깨가 조금은 내려올 테니까요. 하지만 이 집에서 그 말은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끝나면 다시 뼈다귀 같은 하루가 시작될 뿐이었거든요. 서재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 문 너머에 아들이 숨긴 봉투가 있었습니다. 나는 민서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민서야, 지금은 내가 뭘 증명하려 하지 마라. 숨부터 쉬어. 민서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머니, 제발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었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서가 뒤에서 불안하게 나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벌일까 무서운 듯, 그러나 어쩌면 마지막 희망을 거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부엌 창가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눌렀지요. 벨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즉시 받는 목소리. 회장님, 그 한마디에 내 속이 정리됐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로 참아왔지만 원래 나는 이 집을 만든 사람이었지요.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기록해. 내일 아침 법무팀 원본 확인, 비서실장, 경호, 그리고 가족회의 준비. 장소는 이 집 거실. 상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혹시 계약서? 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맞다. 상속 계약서. 누가 숨겼는지도 확인한다. 그리고 한 사람 더. 나는 잠깐 민서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굽은 어깨와 무너진 목소리. 피해자 보호 절차. 민서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더군요. 허름한 코트에 흐트러진 머리. 하지만 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눈. 거실로 돌아가자 민서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민서 앞에 물 한 잔을 내려놓고 말했지요. 오늘 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사람 말도 듣지 말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누구세요? 민서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 질문이 너무 늦게 와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집에서 민서는 사람을 볼 여유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나는 빙긋 웃으며 일부러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너도 알게 된다. 그날 밤 아들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녘 문틈 사이로 낮은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급하고 화가 나 있고 누군가에게 사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지금 원본 확인을 왜 하자는 건데 내일로 미루면 안 돼?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내일, 또 내일. 아들은 늘 시간을 뒤로 미뤘지요. 하지만 이번엔 시간이 아들을 버렸습니다. 아침 8시, 초인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민서가 놀라 뛰어나가려 하길래 내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내가 나가면 또 휘둘린다. 내가 나간다. 현관문을 열자 검은 정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서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민서가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민서의 귓속에서 크게 울린 게 보였지요. 민서의 손이 문틀을 잡은 채 굳었습니다. 비서실장 뒤로 법무팀 변호사, 원본 봉인 케이스를 든 직원, 그리고 경호원까지. 아침 햇살이 정장 어깨에 닿는 모습이 낯설게 번쩍였습니다. 이 집에 이런 풍경이 들어오는 순간 집의 서열도 함께 뒤집혔지요. 거실로 들어서자 아들이 마침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거라 믿는 표정. 아들은 정장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무슨 짓을? 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비서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와 아들에게 또박또박 말했지요. 도윤 이사님, 회장님 지시로 상속 관련 원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들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 웃기지 마요. 여긴 우리 집이고 저 사람은 내 어머니예요. 법무팀 변호사가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정확히는 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의 원본 보관 및 은닉 정황이 확인되어 긴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서가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서의 눈이 나와 변호사를 번갈아 오갔지요. 믿고 싶지만 믿기엔 너무 큰 현실 앞에서 사람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설마 이걸로 나 협박하려고요? 나는 그제야 허름한 코트 단추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어둔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지요. 오래전부터 내 손을 지켜온 반지였습니다. 민서의 눈이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커졌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충격이 사람 숨을 막았다가 진실이 다시 숨을 틔우는 순간이 있더군요. 내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는 내 어머니를 내가 만든 집에서 손님 취급했지. 아들이 말문이 막힌 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요. 그게 무슨 어머니, 지금 연극. 연극은 내가 했지. 내가 끊어 말했습니다. 민서를 죄인으로 만들고 봉투를 숨기고 사람을 밟아 내 자리를 지키려는 연극. 그때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회장님 맞으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믿고 싶어서 묻는 목소리. 나는 민서 쪽을 돌아보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요. 그래, 민서야. 내가 그 집안의 회장이다. 그 한마디에 민서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민서는 소파 끝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떨어졌지요. 민서는 자기를 하인 취급하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무너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지요.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뭐요? 어머니가 회장이면 저를 이렇게 망신 주는 게 재밌어요? 그 순간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도윤 이사님, 본 확인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상속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청합니다. 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본은 없어. 이미 법무팀에. 비서실장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통화 기록과 내부 보고로 원본은 이 집 서재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들이 눈을 번뜩이며 나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가 내 전화까지. 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것은 원래 내 손 안에 있다. 그 말에 아들은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 더 독해지는 법이지요. 아들은 갑자기 서재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한 발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
아들이 소리쳤고 경호원은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불가합니다. 아들은 거실 한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던 세상이 멈춘 걸 느꼈겠지요. 그제야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실장이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몇 초 후 익숙한 봉투가 봉인 케이스와 함께 거실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다른 모서리, 손때 묻은 흔적. 누군가 얼마나 오래 숨기고 붙들었는지 말해주는 봉투였지요. 법무팀 변호사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펼쳐 제목을 읽었습니다. 상속계약서. 민서가 다시 숨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향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만 경호원의 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변호사가 조항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사람 귀에 박히도록 마치 판결문처럼요. 조건부 승계 조항. 상속 대상자인 도윤 이사가 배우자를 부당하게 내치거나 상속 관련 문서를 은닉하거나 가족의 권위를 이용해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침해할 경우.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 박자 멈추더니 결정적인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상속 및 지분 귀속은 배우자에게 이전되며 도윤 이사는 경영 승계 권리를 제한받는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서는 눈을 크게 뜬 채 나를 봤고 아들은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종이 한 장으로 뒤집히는 순간 소리를 잃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발악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조항이 있을 리가 없어. 누가 그런 걸? 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 목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았지만 거실을 완전히 장악했지요.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봐. 내가 힘을 가진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밟을까봐. 그래서 나는 안전장치를 달아둔 거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저는 민서가 무슨 말을 더 하려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민서는 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울음 속에서라도 자신이 했던 일을 고백해야 한다는 듯이요. 저도 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저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나는 민서의 말이 끊기기 전에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서야, 오늘은 내 죄를 세는 날이 아니다. 내가 어떤 집에서 어떤 말을 들으며 버텼는지 그걸 먼저 봐야 한다. 그리고 나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약자가 약자를 밟으면 그 순간부터는 내도 가해자가 된다. 그건 꼭 기억해라. 다시는 그러지 마.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흐느낌엔 후회와 안도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민서가 내 인생 망쳤어.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입으로 뱉은 말이다. 내가 끊어 말했습니다. 뼈다귀를 내밀며 감사하라던 그 말. 죄인으로 몰아붙이며 돈 때문에 붙어 있다고 하던 그 말. 내가 내 입으로 계약서 조항을 발동시켰다. 법무팀 변호사가 차분히 선언했습니다. 본 계약서 원본 확인 완료. 현 시점 기준 위반 정황이 명확합니다. 즉시 효력 발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원본은 봉인 후 보관합니다. 변호사가 케이스를 닫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민서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요. 너도 공범이야. 너도. 민서가 몸을 움츠렸고 나는 민서 앞으로 반 발짝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입 여기서 끝내라. 아들은 내 눈을 마주치고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아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걸요. 비서실장이 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임시 소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윤 이사님은 바로 회장실로 아니 본사로 이동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호원이 아들 옆에 섰습니다. 아들이 버티며 소리쳤지요. 내가 왜 가? 여기 내 집이야. 비서실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사님 자리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들은 그제야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끝까지 발악하지요. 아들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기며 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순간부터 이미 시작됐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지요. 민서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이제 저는 어떻게 돼요? 나는 민서의 손에 물컵을 다시 쥐어주며 말했지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민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절망이 아니라 너무 늦게라도 숨을 쉴 수 있다는 안도였지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본사에서 그리고 가족회의에서 아들은 자기 죗값을 숫자로 계산당할 겁니다. 그동안 민서가 흘린 눈물만큼 아들은 잃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참교육은 아직 절반도 꺼내지 않았다는 거리요. 거실에 정막이 내려앉은 뒤 민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충격이 너무 크면 울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지요. 눈물은 뒤늦게 오는 법입니다. 민서는 컵을 두 손으로 붙잡은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민서는 지금 나에게도 벌을 받을까 무서웠을 겁니다. 자신이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떠올랐겠지요. 나는 민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는 최대한 낮고 편안하게 깔았습니다. 민서야, 지금은 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숨을 쉬는 거다. 그 말에 민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떨며 말했지요. 저도 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뭘 했는지 기억나요. 제가 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했잖아요. 저 벌 받아야죠. 민서가 자기 죄를 먼저 말해버리는 순간 나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나는 수도 없이 봐왔거든요.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참교육은 용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규칙이니까요. 나는 민서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맞다. 너도 잘못했다. 약자가 약자를 밟으면 너도 가해자가 된다. 오늘부터 너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민서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로만은 부족하다. 내가 조용히 덧붙이자 민서가 움찔했습니다. 나는 민서가 도망가지 않도록 더 부드럽게 이어 말했지요. 너를 벌주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를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다. 그걸 하려면 내가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너무 오래 묵어 있어서 눈빛만으로도 들리더군요. 나는 민서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가능하다. 단 내가 도윤에게서 벗어날 용기를 낼 때, 그날 오후 나는 민서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짐 챙겨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요. 민서에게 또다시 누군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기분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가방 하나만 챙겨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한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어디로? 오늘은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내일은 내가 선택할 곳으로.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끄덕임이 민서가 처음으로 자기 선택을 시작하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회의실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얼굴들은 겉으론 침착했지만 눈빛은 계산기로 움직이고 있었지요. 재벌가의 가족회의라는 건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숫자의 자리입니다. 도윤은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하루 만에 사람을 몇 년 늙게 만드는 표정이었지요. 화가 난 얼굴, 억울한 얼굴, 그리고 공포가 섞인 얼굴. 그 공포는 엄마가 날 버렸다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내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공포였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가자 의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들 내가 이 방의 공기라는 걸 인정하는 눈치였지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작하자. 법무팀 변호사가 어제 봉인한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항을 간단히 정리해 발표했지요. 나는 그 발표를 들으며 도윤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입은 아직 살아있더군요. 엄마. 도윤이 나지막하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꽂혔지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나도 내 나름대로 회사를 지키려고. 내가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를 지키려고 사람을 부숴도 되나?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억울함을 가장한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서가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보석도 없어지고 전화도 훔쳐듣고. 증거는? 내가 딱 한 단어로 묻자 도윤의 말이 멎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차분히 보고했습니다. 보석 분실권은 내부 직원의 실수로 위치가 변경되었고 CCTV 확인 결과 민서 씨는 접근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전화 도청으로 몰린 상황은 도윤 이사님이 서류 은닉을 위해 민서 씨를 겁박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으려는 듯 나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엄마, 그래도 난 엄마 아들이야. 그 말에 나는 잠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는 웃음을 거뒀습니다. 웃음은 사치였거든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또렷하게 말하자 도윤의 눈에 잠깐 희망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희망을 바로 꺾어버렸지요.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기회를 받아왔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사람을 밟는 권리로 착각했다. 도윤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날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준비된 종이 한 장을 비서실장에게서 받아 펼쳤습니다. 첫째, 오늘부로 너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직무정지다. 회의실이 술렁였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이미 길을 만들어놨으니까요. 둘째, 승계 관련 지분과 의결권은 제한된다. 정확한 범위는 법무팀이 절차대로 진행한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진짜 공포를 느꼈지요. 직함이 아니라 의결권이 빠져나가는 순간 재벌가의 사람들은 자신의 뼈가 빠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셋째, 내가 마지막을 말하려는 순간 도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민서한테 지분 준다고? 말이 돼? 저 여자가 뭘 했다고? 도윤의 소리가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에는 분노보다도 억울함보다도 소유욕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를 사람으로 본 적 없는 사람의 소리. 나는 도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뭘 했냐고? 내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서는 내가 만든 지옥에서 버텼다. 너는 그 버팀을 이용해 내가 더 위로 올라갔다. 그게 민서의 역할이었냐? 도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내가 만든 안전장치다. 너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부서질 거라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으니까. 법무팀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결론을 고지했습니다. 계약조항 발동에 따라 배우자 민서 씨에게 귀속되는 권리 및 보호 조치가 진행됩니다. 동시에 도윤 이사님은 위반 행위로 인해 승계 관련 절차에서 배제됩니다. 도윤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 엄마가 나를 버리네. 그 말이 너무 뻔해서 오히려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람을 버렸지요. 나는 마지막 조치를 말했습니다. 넷째, 너는 민서에게 공식 사과한다. 공개적으로. 도윤이 고개를 들며 외쳤습니다. 싫어. 그 한마디에 나는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히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더 잃는다. 그 말이 떨어지자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결국 무릎을 꺾듯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지요. 사과할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어제의 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겁은 있었지만 눈이 조금 달라져 있었지요.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자기 두 발로 들어오는 사람의 눈.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가 끝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여기 와도 되나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도 된다. 오늘은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다. 민서는 도윤을 마주봤습니다. 도윤은 눈을 피하려 했지만 민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윤 씨, 저는 돈 때문에 붙어 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랑이 남아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민서가 그 말을 하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지요. 저는 당신한테 뼈다귀 같은 말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씹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가 거의 뱉듯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의 어깨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과가 늦게 오면 기쁨이 아니라 허무가 먼저 오지요. 민서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민서의 승인이 아니라 민서의 종료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민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이나 돈에 대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살 수 있다. 그리고 살아야 한다. 너는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지 마라. 너 자신을 지키려고 살아라.